여러분, 혼례 첫날 밤이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 촛불이 사르르 일렁이는 신방 참으로 아름답고 포근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 올시다. 신방에 들어선 신랑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부와 첫눈을 마주치는 순간 쿵, 신부가 쓰러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더니 이번엔 신랑이 살며시 가까이 다가가자 또 털썩 두 번째 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건 정말이지. 듣고 나면 배를 잡고 웃으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올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신부는 첫날 밤에 3번씩이나 정신을 잃었을까요? 잠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혼절에는 각각 이유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글쎄요. 이건 양반집 신방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였답니다. 허허. 그 충격적이고도 웃음이 터지는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조선시대 한 고을로 떠나보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상도 안동 땅 아래로 사흘쯤 걸어 내려가면 나오는 한적한 고을, 청계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생원이라는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생원이지만 생원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점잖다 싶어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하. 박생원은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 체면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임금님이 행차하셔도 내가 먼저라는 기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어르신이었지요. 그런 박생원의 슬하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박도령이었습니다. 나이는 22살. 키는 훤칠하고 눈매는 서늘하니 깊은 데다 입술은 붉고 고운 것이 영락없이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미남 도령이었습니다요. 글공부도 남달라서 서당 훈장 어른이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야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보이고 장독대엔 된장 항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지붕엔 구멍이 뻥뻥 뚫려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허참. 그러니 혼처를 구하려 해도 좀처럼 쉽지가 않았지요. 아버지 박생원은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론 태연한 척 오늘도 대청마루에 앉아 헛기침을 에헴 하고 내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머슴 점쇠가 마루 아래서 이런 어른을 슬쩍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어른, 헛기침 그만하시고 쌀이나 사 오시지. 허허허. 청계리 마을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나오는 매화동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최참봉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소가 10마리요, 머슴이 5이나 되는 부자였습니다만 그게 또 문제였습니다. 돈은 넘쳐오르는데 양반 신부는 아니었거든요. 참봉이라는 직함도 돈 좀 주고 사들인 것이라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희가 뭔 양반이야? 돈 양반이지. 허허. 그런 최참봉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옥분이었습니다. 나이 19의 얼굴은 봄날 복숭아꽃처럼 분홍빛이 돌고 눈은 맑고 총명하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포근하였지요. 태어나서부터 귀이 자란 탓에 비단옷만 걸쳤고 찬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종군이가 뭐든 다 해주었거든요. 최참봉은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되자 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내 딸은 반드시 선비 집안으로 보내리라. 그래야 우리 집안도 체면이 서지 않겠나. 그리하여 사방팔방 혼처를 알아보던 중 청계리의 박생원 집안 도령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군장도 인정한 미남 선비 도령이라는 소문이 고개를 타넘어 솔솔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중매쟁이 갑돌 어미가 이 집 저 집 들락날락하면서 박 도령이 어떻고 최 아가씨가 어떻고 수다를 떨어댔는데 이게 씨가 되어 양쪽 집안 어른들의 귀에 쏙쏙 들어간 것이지요.
박생원 어른은 처음에는 짐짓뜸을 들였습니다. 장사치 집안이라니 체면이 좀 어떻겠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쌀독이 기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허, 최참봉 쪽에서는 발벗고 나섰지요. 학식 있는 선비 집안이라니 우리 옥분이한테 딱이야 하면서 연방 두 손을 비볐습니다. 사주단자가 오가고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 무르익는 3월 보름날 청계리 박도령과 매화동 최옥분의 혼례가 치러지기로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은 두 주인공 박도령과 옥분이 혼례 당일까지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풍속이 원래 그러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소동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혼례 날짜가 잡히자 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참봉 집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떡방아 찌는 소리가 매화동 고개 너머까지 쿵쾅쿵쾅 들려왔고 아낙네들이 드나들며 오색 비단을 펼쳐놓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우리 아가씨 얼마나 예쁘실꼬 하고 몸종분이가 어깨춤을 들썩이며 돌아다녔지요. 반면 박생원 집은 조용하다 못해 처량하였습니다. 혼례에 쓸 비용이 태부족이었거든요. 박생원 어른은 대청마루에서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에이 이게 뭐고 하시고는 연방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머슴 점쇠는 창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있나 없나 살피더니 어른 고방에 쌀이 한 말 남았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박생원은 한 말로 혼례를 치르란 말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셨지요. 다행히 최참봉 쪽에서 먼저 패배 비용을 내어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참봉은 딸 하나 잘 보낼 수만 있다면 돈은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속으로 어유 다행이다 하면서도 겉으론 그거야 당연히 신부 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뻔뻔스러운 체면이 참으로 구수하기도 하였지요. 허허허. 혼례 날이 다가오면서 박도령은 날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였습니다.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지요. 기쁨은 평생의 반려를 맞이하는 설렘이었고 두려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얼굴이 예쁜가 어떤가, 성격은 고운가 어떤가, 혹여 우락부락하게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박도령은 급기야 머슴 점쇠를 불러 은밀히 부탁하였습니다. 점쇠야, 내가 매화동에 한번 다녀올 수 있겠느냐? 최참봉대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알아봐 다오. 점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령 어른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요? 들키지 않게 살짝 보고 오라고. 아이고, 저는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데 예. 아무튼 가봐. 점쇠는 마지못해 매화동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령 어른, 담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허이고 박도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혼례 전날 밤까지도 박도령은 자신의 신부 얼굴을 끝내 보지 못하였답니다. 한편 매화동의 옥부는 혼례가 다가올수록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레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두려움만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지요. 사실 옥부는 어리적부터 아버지 최참봉의 교육 방식이 좀 특이하였습니다. 최참봉은 딸이 귀한 나머지 아무 남자나 가까이 못 오게 하였거든요. 사내란 모두 거칠고 무서운 것이야. 내 신랑들 사람 외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하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부는 20살이 다 되도록 남자라는 존재를 거의 마주친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늙은 하인 영감 외에는 말이지요. 몸종군이가 아가씨, 낭군 어른이 얼마나 잘생기셨다고 하던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고 방실방실 웃으며 물으면 옥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조용히 해, 분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쿵쾅쿵쾅 심장이 뛰었지요. 남자란 무서운 존재.
남자란 거칠고 두려운 존재.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두려움은 그날 밤까지 풀리지 않았답니다. 드디어 3월 보름,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매화동 최참봉 집은 북새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갈비찜 냄새, 전 굽는 냄새, 시루떡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리는 것이 참으로 구수하였지요. 옥부는 분이의 손에 이끌려 아침 일찍부터 단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연지곤지를 찢고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얹으니 정말이지 꽃 중에 꽃이었습니다. 분이가 거울을 들이밀며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옥부는 시끄러워. 하면서도 거울 속에 자신을 슬쩍 훔쳐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계리 박도령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분주하였습니다. 어른들이 갓쓰고 도포 입히는 것을 도와주는데 박도령은 긴장한 나머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점쇠가 도령 어른 왜 이렇게 떠세요? 하고 물으니 안 떤다, 안 떨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 얼굴이 괜찮지? 하고 물었지요. 점쇠가 예, 잘생기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박도령은 그래, 그래도 나쁘진 않지 하고 연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허. 이윽고 혼례 행렬이 출발하였습니다. 북소리,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도령은 말 위에 올라 매화동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박도령이 매화동 최참봉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 성대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시루가 10개요. 음식상이 수십 상이요. 구경꾼이 마당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계리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규모였지요. 박생원 어른은 그 광경을 보고 잠깐 눈을 찡그리셨습니다. 돈 냄새가 난다 싶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예햄 하고 헛기침을 내뱉으셨습니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도령은 신랑 자리에 서서 맞은편 신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자리에 앉은 신부의 얼굴이 족두리와 가리개에 가려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령은 몰래 목을 쭉 빼어보려 하였으나 훈장 어른이 옆에서 도령, 자세 바르게 하게 하고 쏘아보는 바람에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살짝 눈을 들었다가 결혼 예절 선생님이 아가씨, 눈 내리 깔아요 하는 소리에 얼른 시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채 혼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잔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음식 냄새가 서서히 가라앉는 저녁 무렵 분이가 옥분의 손을 이끌고 신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신방에는 빨간 초 2자루가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방 안 가득 모란꽃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신방 아랫목에 꼿꼿이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쿵쾅쿵쾅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촉촉이 맺혔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남자는 무서운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분이가 아가씨 긴장 푸세요. 난군 어른이 무서운 분이 아니래도요. 하고 속삭이자 옥부는 분이 너 얼른 나가 하고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박도령이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유, 후유. 손을 부비적 비비며 신방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점쇠가 뒤에서 도령 어른 왜 또 안 들어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아,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령 어른, 그럼 얼른 들어가시지. 알았다고. 박도령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신방문을 스르르 열었습니다. 신방문이 열리는 순간 촛불이 확 흔들렸습니다. 박도령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앉아있는 신부 옥분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도령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촛불빛에 물들어 복숭아꽃처럼 발그스름하였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박도령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소생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번쩍 들어 박도령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 촛불 아래 드러난 잘생긴 얼굴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낯선 남자의 얼굴에 옥분은 눈을 크게 뜨더니 쿵,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박도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가씨, 아가씨. 손을 어찌할 줄 모르고 허공에 둥실 들어 올린 채 박도령은 눈만 끔벅끔벅하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얼굴이 무섭게 생겼나? 밖에서 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분이가 달려들어와 옥분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박도령을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낭군어른,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박도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첫날 밤 첫 번째 혼절이었습니다. 분이가 옥분의 등을 토닥이며 부채를 붙여대는 사이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냐? 박생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령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가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버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 왜 소리가 나냐? 그게 신부가 잠깐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혼례날 신부가 피곤하다고? 그것도 말이냐? 최참봉은 바깥에 있다가 하인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옥분이가 어떻게 됐다고?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올 기세였는데 최참봉 아내가 소매를 붙잡으며 여보, 진정하세요. 첫날 밤에 시아버지가 신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쓰나요? 하고 말렸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분이의 정신없는 호들갑이 한창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차디찬 물 좀 가져와야겠다. 어서. 얼굴이 창백하네, 창백해. 그 난리통에 촛불이 휘청거리고 옥분의 비단치마가 구겨지고 족두리가 삐딱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옥군이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박도령을 찾았습니다. 박도령은 문간에서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옥분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이가 넌지시 박도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낭군어른, 아가씨가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시지요. 박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살살 다가섰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물러서자 신방 안은 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박도령은 옥분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소생이 갑자기 들어와서.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옥분의 손을 살며시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내려 자신의 손에 닿는 박도령의 손을 보았습니다. 서당에서 붓을 잡고 논바디를 도우며 겨울 장작도 패온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차디찬 손이었지요. 귀하게 자라며 한 번도 거친 것에 닿아본 적 없는 옥분에게 그 손바닥의 감촉은 마치 나무 껍질 같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거칠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꽉 감더니 털썩 또 쓰러졌습니다. 박도령은 이번엔 정말로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니 또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분이가 휙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요, 분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낭군어른, 무슨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만 잡으려 했는데. 손을요?
분이는 잠깐 박도령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곤소곤 말하였습니다. 낭군어른, 손이 많이 거칠기는 하시네요. 박도령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두 번째 혼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혼절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최참봉이 더 이상 참지 못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내 직접 봐봐야겠어.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섰습니다. 아내가 여보, 여보 하고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최참봉이 신방 앞에 당도하여 문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옥분아, 아비다. 괜찮으냐? 안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봉 어른, 아가씨가 잠깐 놀라셨는데 이제 곧 깨어나실 겁니다. 놀라다니. 어떻게 놀랐단 말이냐? 그게 낭군 어른이 손을 잡으시려다가 손을. 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박도령이라는 위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슬금슬금 들었습니다. 바깥에 있던 박생원도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뭐 또 쓰러졌다고. 두 어른이 신방 앞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이 박생원을 쏘아보며 말하였습니다. 박생원, 자네 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박생원은 내 아들이 뭘 잘못하겠소. 신부가 워낙 허약한 게 아니겠소.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어른이 마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신방 안에서는 분이가 옥분의 뺨을 연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은 구석에서 자기 손을 바라보며 한없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옥분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분이가 아가씨, 정신 드세요? 하고 물으니 옥분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 민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쓰러지다니 신랑 앞에서 이 무슨 꼴인가 싶었던 것이었지요. 옥분은 살짝 고개를 들어 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령은 구석에 앉아 자기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가엾어 보였습니다. 옥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낭군 어른, 박도령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소녀가 너무 놀랐나 봐요. 아, 예. 괜찮으세요? 이제 좀 괜찮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눈치를 보다가 살그머니 방에서 나갔습니다. 촛불이 하나 꺼지고 하나만 남아 방 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박도령과 옥분은 서로 한마디도 못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두 어른의 목소리가 아직도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박도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의 손이 거칠어서 놀라셨지요? 옥분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지요. 박도령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라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에 옥분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박도령이 용기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소생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아가씨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약조하겠습니다. 옥분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살며시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무섭고 거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도령은 진지한 눈빛으로, 옥분은 수줍은 눈빛으로. 방 안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도령이 긴장이 풀리는 순간 배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콜레 때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몇 시간을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터라 뱃속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도령은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참아야 해.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하품, 기침, 그리고
뿡. 신방 안에 작지 않은, 그러나 아주 크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령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석상이 된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저 눈만 끔벅끔벅하였습니다. 옥분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닌지 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촛불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타닥타닥 타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의 얼굴은 이제 빨간색을 넘어 보랏빛에 가까워졌습니다. 옥부는 방금 들린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격, 당혹감, 황당함, 그리고 웃음. 조선 양반과 신방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쓰나미가 몸을 강타한 순간 옥부는 또 털썩하고 쓰러졌습니다. 박도령은 이번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고꾸라질 뻔하였습니다. 쿵 소리의 분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요, 이번엔 분이도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낭군어른, 도대체 이번엔 무슨 너? 분이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분이의 눈이 커졌다가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웃음이 터지려 하였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안 돼, 웃으면 안 돼. 지금 웃으면 낭군어른 체면이 뭐가 되나. 하지만 참을수록 웃음은 더 세게 밀려왔습니다. 분이는 손으로 입을 꽉 막은 채 옥분 곁으로 다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구석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생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쓰러졌다고?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최참봉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 딸이 왜 자꾸 쓰러지는 건데? 두 어른의 발소리가 신방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분이는 급히 손을 뻗어 문 쪽으로 달려가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아이고. 그 소리에 두 어른이 뚝 멈췄습니다. 신방문 바깥에 박생원과 최참봉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으려 하였지요. 어른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체면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그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이 먼저 귀를 문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최참봉도 슬그머니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분이가 아가씨, 아가씨 하고 속삭이는 소리와 옥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최참봉이 박생원에게 소곤소곤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박생원은 글쎄 나도 모르오 하고 대답하면서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왜 3번이나 쓰러지는 게야? 글쎄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두 어른이 귀를 문에 갖다 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머슴 점쇠가 목격하였습니다. 점쇠는 눈을 깜빡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참으로 볼 것을 다 보는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요. 허허허. 신방 안에서 옥분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3번째 혼절이었습니다. 이번에 눈을 뜨자마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터진 눈물이었지요. 분이가 얼른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가씨. 박도령은 멀찍이 서 옥분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구나. 가난한 집 자식이 첫날 밤에 이 무슨 꼴인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입가에서 웃음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다가 점점 퍼지더니 급기야 쿡쿡하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도 그 웃음에 전염되었습니다. 아까부터 참고 있던 웃음이 터졌습니다.
푸아하. 분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박도령은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왜 웃으시는? 그 어리둥절한 표정이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윽고 옥부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박도령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난군어른, 소녀도 난군어른도 너무 긴장하였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신방 안의 모든 긴장을 와르르 녹여버렸습니다. 분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방 바깥으로 나가면서 문을 살포시 닫았습니다. 신방 안에 박도령과 옥분 둘만이 남았습니다. 박도령은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소생도 무척 떨었습니다. 아가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홀례를 올렸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아까 박도령이 말끝을 흐리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실례된 일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십시오. 옥부는 박도령의 그 솔직한 말에 또 웃음이 새어나올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대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소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옥부는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무섭다, 낯선 남자는 피해야 한다 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그래서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을. 박도령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소생이 먼저 더 배려하였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소녀가 너무 허약하게 자랐나 봐요. 아니, 아가씨가 약하신 게 아닙니다. 소생이 서툴렀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분이는 신방 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기하려 하였는데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문에 가져다 댔습니다. 난군어른이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아가씨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난군어른은 약조하셨지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예, 그 약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분이는 문 앞에서 혼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가씨가 드디어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생원과 최참봉이 또 신방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뒤돌아서려다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분이가 마루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두 사람이 하고 반응하였고 바깥에서 두 어른이 뭐야 하고 반응하였습니다. 분이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헤헤 웃었습니다. 제가 그냥 발을 헛디뎠습니다요. 허허허. 박생원과 최참봉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분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3번 혼절이요? 최참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낯설어서, 2번째엔 손이 거칠어서, 3번째엔 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3번째엔 뭐? 분이는 눈만 굴렸습니다. 그냥 좀 놀라셔서요. 뭐가 놀라워? 박생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최참봉이 받아쳤습니다. 내 딸이 3번이나 쓰러졌으면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 아니야. 그럼 내 딸이 혼자 쓰러졌단 말이오? 두 어른이 다시 옥신각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이는 두 어른 사이에서 고개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였습니다. 마치 공이 오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분이가 조용히 한마디 하였습니다. 어르신네들, 신방 안에서 방금 두 분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요. 두 어른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요. 두 어른은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허. 신방 안 촛불이
이제 절반쯤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박도령과 옥부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수줍지만 처음에 그 공포와 긴장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박도령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달이 참 밝군요. 옥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르르 내려앉은 달빛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정말 밝네요. 소생은 글 공부를 할 때 달빛이 밝으면 촛불을 아낀다고 창문 열어놓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셨군요. 가난하다고 학문을 못하는 건 아니지요. 뜻만 있으면 됩니다. 옥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박도령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소생이 못해드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비단옷이나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다 하겠습니다. 옥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도 잘 부탁드립니다. 낭군 어른.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봄바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바깥채에서는 분이와 점쇠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점쇠는 신방 쪽에서 들려온 닭까지 소동 소리를 마당에서 들었던지라 눈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분이 씨, 오늘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이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말 못해요. 왜요? 낭군 어른 체면이 있지요. 뭐가 어떻게 됐길래 3번이나 말 못한다고요. 분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점쇠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도령 어른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3번 혼절하시는 동안 어른 얼굴이 빨간색, 파란색, 보랏빛을 다 거쳤을 거예요. 분이가 참지 못하고 픽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어떠세요? 점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아까 안에서 두 분이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럼 이제 잘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점쇠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우리 도령 어른이 진짜 착하신 분인데 아가씨가 잘 알아주셔야 할 텐데요. 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도 진짜 착한 분이에요. 서로 잘 알아가시겠지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덧 먼 산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3번의 혼절, 두 어른의 옥신각신, 분이의 넘어짐, 그리고 두 사람의 나지막한 이야기들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 이제 새벽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박도령과 옥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도령의 공부 이야기, 옥분이 어릴 때 좋아했던 꽃 이야기, 박도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라는 이야기, 옥분이 사실 음식을 잘 먹는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순간 옥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새 긴장하고 3번이나 혼절한 몸이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박도령은 조용히 이불을 끌어다 옥분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이 사람을 잘 보살펴야겠다. 박도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지요. 해가 솟아오르자 집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침 음식 준비하는 소리, 하인들이 오가는 소리, 달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박생원은 밤새 바깥채에서 제대로 눈을 못 붙였습니다. 신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내 신경이 쓰였던 것이지요. 동이 트자마자 버선발로 마루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신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참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곁에서 뒤척이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신방 쪽을 흘끔흘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방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박도령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두 어른의 눈이 동시에 신방 쪽으로 쏠렸습니다. 박도령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만큼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박생원은 말을 잘 잊지 못하다가 응, 잘 잤다. 신부는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지금 주무십니다. 최참봉이 우리 옥분이는? 하고 안달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편히 주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라는 말에 최참봉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했나? 허허, 그래. 박생원은 옆에서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어른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최참봉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젯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옥분이가 왜 3번이나 혼절한 건지 말해봐요. 분이가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낭군어른 얼굴이 낯설어서 두 번째엔 낭군어른 손이 거칠어서 놀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분이가 또 말을 흐렸습니다. 3번째는 점쇠가 마당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이 얼굴을 붉히며 먼저 말하였습니다. 소생이 긴장이 풀리는 순간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실례라니 어떤 실례? 박도령이 조용히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최참봉이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푸아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생원도 최참봉의 웃음에 전염되어 처음엔 참으려다가 허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점쇠가 고개를 갸웃하며 분이를 바라보자 분이가 조용히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점쇠의 입도 활짝 벌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3번째에 혼절하셨군요. 허허허. 그 첫날 밤의 소동으로 시작된 박도령과 옥분의 혼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알차게 흘러갔습니다. 옥분은 처음에는 가난한 살림이 서툴고 낯설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것을 보고 눈물도 흘렸고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짜게 만들어 박도령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일도 있었지요. 허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분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찬물에도 손을 담글 수 있게 되었고 밭에 나가 상추도 뜯게 되었습니다. 분이가 곁에서 항상 도와주었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박생원의 아내도 며느리를 아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도령은 밤낮 없이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옥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남의 글도 대신 써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최참봉은 처음엔 딸이 걱정되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만 옥분이 웃는 얼굴로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옥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박도령은 과거 시험장으로 떠났습니다. 옥분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화수를 떠다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낭군어른, 부디 급제하소서. 박생원도 오랜만에 반듯하게 갓을 쓰고 아들을 배웅하였습니다. 에헴, 잘 다녀오게. 하고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촉촉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박도령은 힘차게 붓을 놀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촛불 아래서 가끔은 새벽빛 아래서 쌓아온 공부가 붓끝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방문이 붙었습니다. 합격자 이름 중에 박도령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청계리 마을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박생원은 대청마루에 나와 헛기침을 에헴 연달아 하셨는데 얼굴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에헴, 내 아들이 급제하였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혼잣말을 하셨지요. 매화동에서 소식을 들은 최참봉은 내 사위가 급제하였어. 선비 집안 사위가 급제하였다고 하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기뻐하였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안고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도령과 옥분의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그 말에 박도령과 옥부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게 박도령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옥분이 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니야, 그냥. 옥분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생원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첫날 밤에 아주 웃기는 일을 저질렀느니라. 어른, 박도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헴, 내가 왜 말 못하냐? 허허허. 분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점쇠도 마당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첫날 밤에 소동이 없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두 사람은 그 세 번의 혼절과 황당한 실수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털어놓고 가난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도 함께 웃을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이란 완벽한 첫날 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실수도 두려움도 우스꽝스러운 소동도 모두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되는 것이겠지요. 조선 어느 고을의 청계리, 그 봄날 밤의 신방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첫날 밤에 세 번이나 혼절한 섹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허허, 생각해보면 박도령도 참 딱하고 옥분 아가씨도 참 딱하고 분이도 점쇠도 두 어른들도 모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야담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이렇게 웃고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웃겼던 장면이 어디였는지 알려주십시오. 세 번의 혼절 중 어떤 게 제일 웃기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 결정적인 세 번째. 허허허.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가슴 따뜻한 조선 야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